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의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획은 각 대학이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을 지금 이제 발표한 상황이어서 그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의 아주 주요한 부분들을 대학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석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각 대학들이 모집을 하기 전에, 특히 모집 요강을 확정하기 전에 전형계획안이라는 걸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그 전형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각 학년도의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전해에, 그러니까 모집하는 전해에 11월 이전에, 10월 이전에 전형계획안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모집하는 해에 수시 모집 요강을 또는 정시 모집 요강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2017학년도 같은 경우도 이미 전형계획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2016년 4월 이전에 수시 모집 요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이런 그 내용들은 수시 모집 요강 확정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지원을 고려하시거나 결정하시면 안 되고, 2016년 4월 이전에 발표되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그 수시 모집 요강을 면밀하게 살펴보신 뒤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대가 어떤 식으로 2017학년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사실 이제 수시에서 큰 변화는 사실 별로 없어요. 반면에 이 정시에 2017학년도에 굉장히 이제 관심, 이제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입시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울대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에 굉장히 큰 관심은 뭐였었냐면, 투과목, 그러니까 자연계, 과탐 투과목, 투과목의 이 원래 원투 조합이죠. 서울대 이제 과탐 조합이 원투 조합인데, 그러니까 동일 계열의 원투 과목을 못하는, 근데 투 과목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대신 동일 계열, 그러니까 화원, 화투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예고가 계속 어떻게 되어 왔냐면 2017학년도부터는 투투 선택, 그러니까 뭐 화학투, 생명과학투 이렇게 했을 때 그 투투 조합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2017학년도에 계속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의 규모나 또는 가산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2017학년도를 대비하는 학생들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가산점 여부에 따라서 투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줄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물론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나와 있는데,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점수폭이 꽤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투투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자연계 학생이죠. 자연계 학생들은 투투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투 과목 2개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수시부터 살펴보면 서울대 수시 전형은 고른기회 전형, 그러니까 기회균형 선발을 제외하고 2개 전형밖에 없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수시 일반 전형, 이렇게 2개 전형만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인원이 좀 늘었죠. 50여 명 가량, 50여 명 가량 좀 늘었고, 뭐 잘 아시겠지만 각 학교별로 2명의 추천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 일반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별로 2명씩. 그래서 지금 뭐 위에 이제 학생들이 있거나 형들이나 뭐 누나나 뭐 오빠나 이렇게 있으면 아시겠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경쟁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총 경쟁률은 거의 비슷한 게,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2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전형인데, 요게 이제 옆에 보시면 종합 전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 학교별 2명 추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뛰어난 2명을 추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각 학교에서 2명씩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내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그것은 얼만큼 충실하게 진행했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의 능동성이나 또는 다른 분야로 확장시키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전형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인문계와 자연계를 따로 나누지 않고 세계 2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이 세계 2등급이라는 이 부분을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맞추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실제 정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2월 돼서 넘어오게 되는데 서울대 역시 자연계 인원이 많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의대와 중복합격 하게 됐을 때 서울대를 선택하지 않고 의대를 선택한 학생들의 인원수도 있지만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합격자가 되지 못하고 미등록 인원이 발생해서 정시로 2월 시키는 인원도 꽤 되기 때문에 서울대 직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직윤이라고 부르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탐구가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세계 2등급이라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아주 낮은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끝까지 수능에 대한 집중력을 좀 가지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이 존재하죠. 수시 일반 전형이 존재하는데 인원이 역시 조금 는 상태고요. 이 수시 일반 전형은 이 앞에 있었던 이 서울대 직윤,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다르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굳이 단계별 전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계별 전형을 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이제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몇 배수로 뽑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면접을 봐야 되는 겁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긴 한데 그 면접을 무조건 보는 거죠.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수시 일반 전형,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그러다 보니까 2배수로 1단계 합격자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2배수로 1단계 합격자를 내고 그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유전공학부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 요 단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가 통과하고 나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 및 구술고사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모집 단위별로 공통문항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전부 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뭐 그렇게 아주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논술고사를 글로 쓰는 거라면 그런 능력들을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일정 난이도 정도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비율이 굉장히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모집 인원에서 지금 보시듯이 700명대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인원이 있고 1600명대의 수시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면 이제 729명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저렇게 존재하죠. 물론 이제 저 정시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뽑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서울대의 경우는 수시의 비중이 크고 그 수시의 비중 중에 당연히 수시 일반 전형의 인원이 가장 많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이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은 이제 그게 없어졌죠. 2016학년도까지는 인문계열은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로 해야 되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이 한국사를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에서 이제 그 제한은 없어졌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 아까 앞서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과목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담이 존재하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투과목을 하지 않은 자연계 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과목을 하지 않은 자연계열 학생도 수시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수능에서 어떠한 과목에 응시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탐 조합하고는 무관한 전형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서울대 수시 지원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죠. 그러니까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단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정시에서 뽑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전공학부가 있죠. 이게 자유전공학부는 기본적으로 이 수시에서만 뽑고 정시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2015학년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시에 자유전공학부를 뽑았어요. 그거는 이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 뽑았어요, 한 명. 그래서 23대 1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도국어교육이나 불어교육, 윤리교육, 수학교육 이런 과들도 전부 다 뭐만 하느냐? 수시 모집만 한다. 정시 모집은 하지 않는다. 2015학년도는 불어교육도 한 명 넘어왔었죠.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정시로는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시로는 뽑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정시로 넘어와도 혹시 이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해서 정시로 넘어온다고 해도 아주 적은 인원만 뽑는 거죠.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수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직업상 재수생들 많이 보다 보면 너 목표가 뭐야? 그럼 서울대 수의학과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가기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수시에서 가지 못하면 서울대 수의학과는 정시까지 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애가 자기는 수능 열심히 해서 수의학과 갈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수의학과를 수시에서 정시에서 뽑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 학과들은 정시에서는 뽑지 않는 학과다. 모집단이다. 그래서 자기가 요런 학과들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시에서 써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주의 깊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시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이 두 개에서 수시 일반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탐 조합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이제 서울대는 이렇게 유형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형 1에 보면 수학가 이 모집단이 그러니까 수학가를 응시하고 사탐이나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유형 1이라는 것 자체는 요런 학과들이기 때문에 요게 기준 모집단이고요. 만약에 수학가나 과학탐구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를 따로 주죠. 반면에 유형 2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형 3 같은 경우를 보면 요게 기본적인 모집단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수학나를 응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써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 2017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가장 초점은 아까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지금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과학탐구 영역 투투 응시자에게 모집 단위별 수능 청점 1배수 점수폭에 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 단위별 수능 총점 1배수 점수폭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수능 총점 1배수니까 수능 총점이 800점이면 800점 내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서울대가 모집을 실시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모집을 실시했던
역사성들을 쭉 보다 보면 저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지원자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총점의 1배수니까 800점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크진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고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식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전형 총점이 537.2 이내가 제일 높고 532.3 이내가 제일 낮다 그러면 537하고 532가 제일 높은 점수고 제일 낮은 점수잖아요. 그럼 이 점수폭이 지금 537하고 532면은 5점이 나는 거죠. 5점. 그러면 이 5점 내에서의 가산점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대가 그런 방식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놓고 그 둘의 점수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점수 차이만큼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533점인 애가 투투를 했고 537점인 애가 투투를 안 했다. 그러면 근데 투투 가산점을 532점인 아이까지의 점수폭인 5점을 준다 그러면 얘는 5를 더하면 53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높은 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투 가산점을 활용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종 모집 정시 모집령이 나왔을 때 결정이 될 텐데 이때까지 서울대 써오던 방식을 보면 그 정도 방식 또는 이제 그걸 둘로 나누어서 요 점수차가 기준을 놓는 거예요. 이 점수차가 몇 점 이상일 때는 이 범위 내에서 또 이 점수를 차가 너무 커지면 왜냐하면 이제 점수가 아주 낮은 학생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커버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점수폭이 너무 크면 이것의 뭐 절반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점수폭을 제한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투투 응시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